총 창업 비용은 4천만 원, 최고 매출은 6천만 원, 하루 최고 매출은 215만 원, 평균 월 매출은 4천만 원. 커피를 볶으면 신선식품이다 보니 가스가 있어요. 그럼 가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빠진 상태에서 추출하는 게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5일 정도 숙성 기간을 가지면 좀 좋습니다. 처음 시작은 리뷰 100개를 목표로 주문하시면 무조건 리뷰 선물 보내드렸어요. 저희 리뷰 뭐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리뷰 계속 요청하고 직접 문자 보내고 해서 리뷰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 머신은 시메 토탈이라고 하는 모델, 그라인더는 로버 S, 말코닉 트윈, 말코닉 EK43, 암핀 SP2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이동에서 원지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15년차 김정현입니다. 제가 국가대표 바리스타고요. 커피를 한 지는 15년 정도가 됐고 월 매출이 200만 원이었던 곳에서 지금은 이제 6천만 원 매출을 내고 있고 재방문율이 저희가 90%가 넘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컨셉이 실험실 연구실 컨셉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실험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고객 경험을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바리스타의 경험을 해보라고 직접 부어서 드실 수 있게 또 세팅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경험에 대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커피 맛 이런 것들을 가격 추가 없이 고를 수 있는 측면들 굉장히 디테일해요. 사이폰이라고 하는 커피로 내린 웰컴 드링크도 매일 무료로 드셔보실 수 있고 사이폰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추출하는 접근 방식인데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이폰이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보증금을 뺀 제 총 창업 비용은 이제 4천만 원 정도, 인테리어랑 외부 다 해서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집기료와 설비는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285만 원의 별도, 관리비가 3만 원 정도가 나가고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가장 초기의 매출은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최고 매출은 6천만 원이고 하루 최고 매출은 215만 원, 평균 월 매출은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마진율이 프로토로 돌아가면 보통 한 15% 정도. 제가 매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30%에서 그 이상도 남을 겁니다. 저는 가격 인간하면 최대한 높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아메리카노 가격을 잡으면 다른 건 그냥 다 잡히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논커피 가격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가격만 낮춰서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제한을 한다는 것인데 내가 차별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뭔가를 더 줘야 되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저희 매장 주변의 상권의 특성이 주부분들이 좀 있으신 상권이어서 주 타겟은 지금 30, 40대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메리카노 가격이 4,500원이에요. 상권과 타겟에 맞는 아메리카노 기준을 잘 정하는 게 일단 순서고 그걸로 모든 기준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버는 메뉴도 사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메뉴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딸기, 초코, 밀크티 이런 거는 보틀에서 세트 구성해가지고 단체 주문 유도해서 실제로 많이 팔기도 하고 딸기는 저희가 실제로 60개, 막 100개 이렇게도 들어와서 나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세트를 또 만들어서 특별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서 가격적인 부분 접근을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주변의 상권과 경쟁업체 가격을 보는 거는 필수입니다. 상대가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 카페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봐야 되는 측면은 뭐냐면 요즘 원두 납품하는 개인 매장이 잘하는 데들이 장사 운영 노하우도 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장사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비나 돈을 엄청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 위주의 이런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는 혹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납품업체랑 같이 협력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맛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원두 매장을 선택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는 매장입니다. 이런 게 써져 있는 카페랑 티를 안 내는 카페랑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셜에서 5종류가 있는데 생두 4만 원짜리 정말 비싼 커피예요. 이런 거 좋은 거를 선착순 25명한테 그냥 제공합니다. 이것도 경험적인 측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디카페인 원두를 좀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은 요즘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매장의 손님 중에 약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음식도 파인다이닝 이런 거 찾아가면서도 막 드시고 이런 분이 저희 매장에 디카페인만 드시는데 이렇게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디카페인 종류를 찾아서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에는 산미 있는 커피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좋은 커피는 맛과 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산미도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타겟이 원해하는 거는 고소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한 게 더 고소한 걸 출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해하는 거에 맞게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커피의 선호하는 보통의 맛이 고소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선호하는 조합을 말씀을 드리자면 콜롬비아 커피들, 그리고 과테말라, 브라질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커피들이 고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무조건 로스팅 전에 텀블렌딩해서 하고 있고요. 후블렌딩을 하지 않는 부분은 개연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이 로스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매번 똑같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게 로스팅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텀블렌딩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4kg짜리 로스팅 기계인데 3.6kg 정도 넣어서 한 번 생산할 때 3kg씩 생산됩니다. 이렇게 소량 배치로 더 많이 볶으면 퀄리티 훨씬 좋습니다. 로스팅을 일단 커피를 절대 태우면 안 되고 잘못된 맛이 난다고 하면은 과감히 버리고 커피 그 본재료가 다치지 않는 추출의 방법을 잘 찾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로스팅이 끝나면 무조건적으로 냉각을 바로 시켜줘야 되는데 따뜻할 때는 아직 로스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의 콩을 빼면 빨리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 포인트로 로스팅이 끝나는 거거든요. 디게싱은 쉽게 말하면 숙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커피를 볶으면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이 가스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스가 없는 게 무조건 좋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스가 빠진 상태에서 추출하는 게 추출 안정성이 좀 생기긴 하거든요. 5일 정도 적당하게 숙성 기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볶음도가 조금 더 높으면 디게싱 기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고요. 저희는 중간에 융필터라고 하는 천 필터를 거쳐서 커피를 추출을 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향이 조금 더 이 오일 성분이 같이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차별점을 가지고 사이폰 커피 추출하고 있습니다. 사이폰 같은 경우에는 커피 추출 접근 방식인데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이폰이라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음물 만드시고 쓰시는 거 더 좋습니다. 보통 그 디스펜서에서 나오는 정수가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녹겠죠. 좋은 퀄리티의 커피가 쭉 유지되려고 하면 얼음이 최대한 덜 녹아야 될 텐데 특히 라떼가 그렇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섞이면서 우유가 닝닝해지거든요. 딸기가 130g 정도의 우유 170 정도 해가지고 좀 진하게 내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딸기도 써봤어요. 근데 냉동 딸기로 청을 만들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딸기에 흰 설탕, 그 향을 더 잘 보여주는 퓨레 이런 것까지 이제 섞어가지고 사계절 판매가 가능한 이제 청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죠. 깔리바우트 초콜릿에 조금 차별되는 부분은 갈색 설탕을 넣어가지고 좀 바디감을 잡아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기성으로 거의 바꿨는데 바꾸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초코우유거든요. 초코우유 소스나 이런 것들 하면은 되게 파우더리하고 초콜릿의 특유의 카카오의 향 같은 게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직접 끓여서 하는 거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6 정도에 기성이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점 하나를 찍어서 기성 디저트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들렌만 판매를 하시기보다는 흰 색깔 레몬 아이싱 뿌려서 레몬 마들렌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한번 데워서 리쿡을 하면은 또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갓 구운 빵처럼 느끼시거든요. 커피랑 페어링 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커피랑 마시기에 적당한 뭐 예를 들어 바스크 치즈케이크나 이런 거를 라떼 과일 맛이랑 이렇게 먹으면 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서 먹으면 맛있는지 이렇게 화살표로 막 되어 있는 포스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페어링 하기 좋은 디저트들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은 안전하게 로스가 없는 거를 조금 추구하신다고 하면 유지방이 많이 들어간 이런 구움 과자류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휘낭시에 종류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은 보관을 한 3일 정도를 해도 퀄리티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바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디저트류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프로플 같은 게 대표적일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가게 일할 때는 프로플 들어오면 노른자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만들어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스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배달의 민족 배민원이라는 게 있고 가게 배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쿠팡이츠, 요기요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원두나 이런 부분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 하고 있고 카페 창업 연구소라고 하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행사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등록해줘라, 어떤 옵션 등록해줘라, 어디처럼 만들어줘라 이러면은 대행사가 도와주거든요. 최근에 제가 다른 데 도와주면서 실수했던 게 그 사장님이 쿠팡이츠에 본사 연락을 해서 개점을 한 거예요. 대행사가 처음에 끼면은 막 도와줄 수 있는데 쿠팡이츠에서 개점을 하면 대행사가 못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사를 찾아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처음 시작은 리뷰 100개를 목표로 주문하시면 무조건 리뷰 선물 같이 보내드렸어요. 저희 리뷰 뭐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리뷰 계속 요청하고 직접 문자 보내고 쪽지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 쌓으면서 늘리는 것도 배달을 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훨씬 잘하는 편입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자체가 고객 유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에 들어오면은 포인트 적립이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고객 데이터가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매장에 손님이 줄어들었을 때 문자를 보내면 객수가 확 올라요. 또 좀 유효한 게 영수증 리뷰를 하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저렴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리필, 매장에서 음료를 다 드신 분들한테 리필을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해줬을 때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하셔야 되고, 소비자들이 저장하고 싶은 정보성 컨텐츠를 올리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100개가 릴스 하나만 못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을 섭외를 해서 매장에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매장이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상시 20% 정도는 그냥 리뷰 체험단으로 채워놓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님 인테리어고 있어야 손님이 들어와요. 홍보 비용이 3% 정도를 보통 쓴다고 많이 하는데 홍보가 덜 되거나 노출을 더 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5%까지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은 시메 토탈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립 보일러 형태의 머신입니다. 머신별로 온도가 몇 도인지 나오는 보일러의 형태가 있는데 추출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가 몇 도로 추출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값을 알고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성비 모델인데 저는 그라인더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머신에는 좀 적당한 기계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라인더는 로버 S, 말코닉, 트위니, 말코닉 EK43, 암핌이라고 하는 회사의 SP2, 그리고 서브 그라인더로 암핌 반자동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스트로 ICI 060 모델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공냉식이에요. 목표 추출이나 이런 타겟의 구성, 컨셉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데는 200kg 넘어야 되고, 홀도 적당히고 이런 매장들 100kg 정도 하셔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새 기계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중고로 사셔야 되는 상황이 라고 하면은 AS 기간에 대한 확답을 꼭 받으세요. 중고 기계는 무조건 1년 정도 쓰거나 반년 쓰면은 얼마 사용 연식이 안 되더라도 거의 망가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이런 조건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창업은 도전이다. 저는 특히나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갈망하고 뭔가 더 나아지길 원해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창업은 저한테 도전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카페 창업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고객의 마음을 얻고 브랜드가 브랜딩 될 수 있게 계속 시도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시도해보시면 너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해주세요.